결국 맛집이라고 쓰긴 했지만 여기서 맛집은 안녕하세요. 커피로 돈 벌고 싶은 남자 커피추입니다. 앞전 영상 찐 대박 카페에서 말씀드렸던 맛에 관한 얘기인데요. 바로 맛집이란 개념과 여기서 말하는 맛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는 이 단어 때문에 그동안 속고 살았고 또 지금도 많은 카페 사장님들께서 아직도 속고 계시는 걸까요? 그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커피 룸룸.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수업 중에 소비자 행동론이란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인데요. 말 그대로 뭘 살 때 머릿속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거죠. 그 과정 중에 관여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관여도가 높다, 낮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차를 산다고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나요? 나한테 맞는 차종부터 시작해서 생각해 볼 게 정말 많겠죠. 이럴 때 관여도가 높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마트에서 계산 직전에 사탕 하나 카트에 넣을 땐 크게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걸 관여도가 낮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조합되어 지갑이 열릴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본 개념을 짚어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맛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고객의 입장, 그리고 카페 사장 입장입니다. 먼저 고객 입장입니다. 고객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는 돈을 먼저 지불해야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맛있는 걸 먹게 되면 좋겠지만 먹었는데 맛없으면 그렇게 기분이 나쁠 수가 없죠. 이걸 미리 알았다면 이 가게를 선택 안 했을 텐데 막 이런 후회가 몰려오고 그 순간 결심하죠. 다시는 안 와야겠다. 고객 입장에선 이런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검색이라는 걸 합니다. 유튜버든 블로거든 누군가가 작성한 걸 보고 최소한의 위험은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카페 사장 입장입니다. 사장 입장에선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맛이 뛰어나면 2. 손님들이 알아주기 시작하고 3. 손님들이 숫자가 증가할 거고 4. 그러면 대박 카페가 될 것이다. 이 로직에 틀린 점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직을 바탕으로 되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느냐. 첫 번째, 커피 머신 중에서도 하이엔드급 장비, 예를 들어 라마르 땡땡 같은 거, 그라인더도 엄청 좋은 거, 이런 거 선택하십니다. 이런 장비빨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저 같은 남자 사장님들이 그냥. 두 번째, 또 스페셜리티라고 해서 블렌디드 된 원두가 아니라 케냐 AA 같이 싱글 오리진 라인업을 쭉 갖춥니다. 또 세 번째로는 원두를 매장에서 직접 볶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급 커피에 대한 수요는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 로스팅을 하시거나 여러 종류의 싱글 오리진을 따로 갖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운영 방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시려는 사장님은 바로 맛이라는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맛으로 승부 보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계신다는 점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소비자는 맛집을 검색하고 사장님은 맛에 포인트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고객 입장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어떤 고객이 맛집을 블로그로 검색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에는 가게 위치와 전망은 어떻고, 주차는 어떻고, 분위기는 어떻고, 주문한 음식은 어떻게 나왔고, 이런 내용들을 적어놨는데요. 그 전체 내용 중에 맛에 관한 부분은 정말 몇 줄 안 됩니다. 아무리 맛집 포스팅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 순수한 맛에 관한 부분은 생각보다 정말 적습니다.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면 포스팅 끝에는 거의 대부분 이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지원받아 솔직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 맛집이라고 써있는데 맛에 관한 부분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모든 정보는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인 거죠. 결국 맛집이라고 쓰긴 했지만 여기서 맛집은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집이란 얘기고 여러 요소들이 관여도에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맛집이라는 단어 때문에 맛의 모든 운영 자원을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맛집이란 단어 안에서 맛은 진짜 맛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페에서 필요한 브랜딩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상단 링크를 걸어놨으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런데도 어떤 사장님들은 내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저 집보다 맛이 좋으면 결국 정의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너무나 순진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제가 틀렸거나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커피 장사건 음식 장사건 결국 처음과 마지막은 맛이란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맛 하나만으로 승부하겠다? 이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거듭 강조하는 부분은 맛이 전부
전부가 아니다. 맛은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는 8개 요소 중에 한 가지. 그 중에서도 제가 느끼기엔 가장 작은 부분, 그리고 가장 반응이 늦게 오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맛은 딱 중간 정도면 됩니다. 내용이 길어서 이번 순서는 2부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중간만 가는 맛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고요. 커피로 돈 벌고 싶은 욕심 많은 남자 커피추는 모든 댓글을 읽어봅니다. 의견 주시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